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양궁의 독특한 훈련 방식이 화제가 됐었죠. 경기 현장의 소음과 조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장 대신에 야구장에서 활 쏘는 것을 연습하기도 했고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전방, 철책 근무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다소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모두 수학적 분석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좋은 결과도 얻어냈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스포츠 안에 정말로 많은 수학이 숨겨져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희진 선생님께서는요, 스포츠에서의 잊지 못할 명승부 장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오빠가 없거든요. 제가 맞이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오빠 3명이 생겼죠. 어우, 그때 그 농구계 그 Y대 출신의 문경은, 우지연, 이상민 선수. 네. 정말 슬램덩크 슛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에 응원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번 경기 때 3점 슛을 넣으면서 역전과 동시에 게임이 끝난 적이 있어요. 와, 몇 달치 눈물을 막 진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친구들과 응원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아, 정말 그때만 해도 진짜 코트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의 네,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정말 나네요. 아유, 그 정도보다는 우리 90년대 후반에 네. 우리 박찬호 선수 코리안 특급이잖아요. 특급, 네. 이 투쓰리 풀카운트에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외국 선수들을 아웃으로 잡아내는 장면. 그리고 또 우리 산소테크 박지성 선수가 네네. 이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히딩크 감독한테 안기는 장면. 요 정도 돼야 명승부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기는 하네요. 네. 근데 히딩크 감독 얘기를 딱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직업의 중요성을 바로 히딩크 감독이 매우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만나볼 이 직업은요. 스포츠 전력 분석가인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런 스포츠 전력 분석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왜냐하면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기고 지구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감독만큼 중요한 자리로 스포츠 전력 분석가가 자리를 잡았고 네. 그 중계하는 걸 보면 감독하고 귓속말로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막 입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 전력 분석가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확한 분석이 생명이자 핵심인데 이 분석할 때 수학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무엇보다 스포츠 종목은 너무나 다양해서요. 저희가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배구를 골라봤습니다. 배구 경기에서 활약하는 전력 분석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점수 하나에 울고 오는 냉철한 승부의 세계 스포츠. 선수들은 오직 승리를 위해 발바닥에 닳도록 열심히 뛰고 스태프들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좋은 전략으로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좋은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 우리 팀과 상대팀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특징을 파악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파인드넷에서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열쇠, 전력 분석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경기장을 흔드는 기합 소리,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이들은 배구부 선수들입니다. 그야말로 열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 뒤로 맨눈으로 관찰하는 한 사람.
지금 상훈아 스트레이트 이만큼 비웠는데 왜 크로스 쪽으로 때려? 스트레이트 쪽으로 때려봐. 스트레이트 쪽. 남자의 말을 듣고 공을 때리는데 그렇지. 좋아. 나이스. 공격이 성공했네요. 선수들을 관찰하고 공격 코스까지 알려주는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전력 분석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뭐 상대 세트 플레이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뭐 공격수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뭐 어떤 주요 코스 이런 거를 파악해서 상대방 약점을 분석하고 저희 팀 약점은 보완해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력 분석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과 상대 팀의 경기 영상을 보고 선수들의 특징, 습관, 공격률 등을 분석하여 전략을 짜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전략 분석가라고 하는 거네요. 경기를 위해 수십 번씩 영상을 돌려보는 일도 하다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는 전략 분석가. 중요한 경기가 있나 봐요. 저 내일 성균관대학교랑 시합이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뭐 팀 플레이나 아니면 선수들 개개인의 그런 특성 같은 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경기를 위해 상대팀을 분석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를 나열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상대방 경기 영상이나 저희 게임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여기에 제가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표에 통계나 확률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뭐 이 선수 성공률은 어떻고 점유율은 어떤지 상대방 약점을 찾고 저희 팀 약점은 보완하면서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게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공격 특성, 방향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숫자로 바뀌어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데이터를 토대로 전력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력을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라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곧 전력 분석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필요하다는데요. 한 수 더 앞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처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앞을 생각하는 그런 수학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특히나 요새 분석관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선수들의 시합이기도 하지만 분석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상대 전력 분석가의 수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죠. 크로스. 경기 전날에는 선수들과 함께 모여 전력 분석가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공유합니다. 싸워주고. 크로스 큰 각까지 돌아야 돼. 오케이? 라이트 전이도 빠져 수비해주고 명근이 빠져 같이 수비해주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리고 함께 상대팀의 영상을 보며 어느 쪽으로 공격할지 어떻게 막을지 수비 작전을 짭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이쯤 되니 지금도 전력 분석가의 완전 데이터가 왼쪽이 아니란 선수들에게 말이야. 어떤 영향을 써도 돼. 끼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분석이 있으므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도 선수고 긴장을 한 상태지만 상대를 일단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있고 일단 상대의 약점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게 경기 운영도 할 수 있고 팀원들끼리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여서 더욱더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질문 없습니까? 네. 자, 미팅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친 후 전력 분석가는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끝내기 위해서인데요. 경기가 많을 때는 하루에 2~3시간씩 자며 경기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네요. 다음 날 다시 찾은 경기장.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응원하러 온 관객들도 기대에 찬 눈빛인데요. 선수들만큼 긴장하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감독님께 전하는 전력 분석가. 연습을 하는 선수들을 보며 오늘의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뽀르라기 소리와 함께 드디어 시작된 경기.
관객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운데요. 매서운 눈빛으로 경기를 관찰하며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전력 분석가. 경기 중에도 선수들을 꼼꼼히 분석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전력을 분석하여 감독에게 전달하면 감독은 분석에 따라 전략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전력 분석가에게 수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학은 어떻게 보면 분석관이랑 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데이터적인 싸움도 많이 하고 머리 싸움도 많이 하는데 항상 통계를 바탕으로 작전을 짜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확실히 수학은 정말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전력 분석가의 분석은 곧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력 분석가의 수학적 능력이야말로 경기를 판가름내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전력 분석가를 만나봤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열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분들이 이 전력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그 어려운 것은 우리 팀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의 전력까지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기능적인 면, 어떤 뭐 잘하는 거 이거 다 떠나서 저는 일단 너무 잘생겨서 오늘 그 화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훈훈했어요. 사실 김희진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렇죠.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훈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스포츠 전력 분석가가 이제 어른들은 이런 직업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하고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장래 희망에 보면 스포츠 전력 분석가라고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수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접목이 돼요. 뭐 경우의 수, 확률, 함수, 대응 뭐 여러 가지 수학의 덩어리가 막 집약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수학을 또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학적 사고력이 이 스포츠 전략 분석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 분 참 부럽네요. 훈남 기럭지 얼굴들이 참 부러운데 어쨌든 이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승률이 곧 연봉하고 직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대 팀을 분석하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내 승률을 어떻게 하든 올리는 것이 이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전력 분석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 정보를 얻고 내 경기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때려봐 이런 말을 전력 분석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 팀이 이쪽으로 잘 놓치니까 네. 너 그쪽으로 때리는 연습을 해봐라는 말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전력 분석가의 안내가 그 선수들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전략을 좀 더 잘 짤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대비를 해도 완벽하게 대비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김연경 선수 어떤 상대방이 대비를 하고 온다 해도 스파이크의 방향을 예상한다 해도 또 못 막을 때도 있고 그렇죠.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팀의 어떤 선수가 강 스파이크를 저렇게 딱 준비를 하고 하면 그래 저렇게 뜨는 순간 우리 더블 블로킹을 해서 하자 그러면 이게 또 개그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네, 계속 맞고 그래서 나는 이럴 줄 알고 내가 또 스파이크 때리려다가 살짝 페이크로 살짝 넘긴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상대방 또 이럴 줄 알고 뒤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을 예측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 즉 수치화해서 이 선수의 스파이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방향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점점 승률은 높아질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전력 분석가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학을 위해서 우리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도 네. 우리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방송 전력 분석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수학에 가장 최적화되신 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우리 PD님 감으로 그렇죠. 다 섭외했지만 예. 이렇게 훌륭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만큼은 정말 이 전력 분석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아까도 보니까 그 스포츠 전력 분석가가 네. 실제 이 경기 중에도
이 감독하고 막 무전으로 또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감독님이 국가대표까지 한 이 유명한 실력 있는 이 배구 선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력 분석가하고 되게 그 신중하게 그 의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전력 분석가라는 직업이 참 멋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와중에도 정말 눈도 쉬지를 않고 손도 계속 쉬지를 않고 뭔가를 계속 타이핑을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글로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암호같이 막 적혀 나가는데 이게 결국 수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상황을 저쪽 상황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확률 통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막 뭔가 표시를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적는 걸 남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암호 역할도 하게 되고.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가서는 이 팀의 기밀을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 분석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봐서 알기는 힘들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확률과 통계가 많이 쓰일 거고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보면은 표로 이렇게 리시브 몇 % 확률, 뭐 공격 확률 몇 % 이렇게 네. 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수치화해서 선수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왠지 저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빅데이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정말 비슷한 면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상대편의 경기 자료와 같은 여러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니까 주제 자체도 그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뽑는다면 네. 여기는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 있다는 점이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많은 경기를 보면서 그 뽑아낸 요소들을 열심히 통계를 내서 그 통계를 바탕으로 그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PD님의 그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석적인 수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다는 점이 수학적 사고력이 정말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력 분석가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 전력대로 했더니 진짜 승리를 거머쥐었다. 너무 통쾌하고 짜릿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한 영화도 있어요. 예전에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본 것 같아요. 브래드 예. 피트 나오던 영화. 네네.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소재로 한 건데 이게 실화입니다. 메이저리그 최하 팀 그리고 그나마 잘하는 애들은 또 다른 팀에서 또 돈 주고 다 빼갔어요. 갖고 정말 전력이 형편없는 팀이었는데 이때 그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을 영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통계와 데이터만 가지고 선수들을 다 모읍니다. 뭐 이 사람이 나이가 많건 뭐 팀 내 융화가 잘 안 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통계와 데이터만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요. 그래서 이거 봐도 야 통계와 데이터가 이 굉장히 그 성적에도 스포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배구의 이제 전력 분석가를 만나봤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야구도 그렇고요. 네. 사실 스포츠 종목에서 수학이 다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프로 스포츠에게는 이런 전력 분석가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야구의 어떤 전력 분석가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야구는 다른 뭐 예를 들어 축구, 뭐 농구, 배구 이런 스포츠와 비교해 보면 연속적이잖아요. 이쪽은 분절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네. 선수들 간의 대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절적인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즉 수치화하기가 좀 편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투수 입장으로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 그러면 저 선수에게 이제 어떤 공을 던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쟤한테 홈런을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을 던질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9회 말 투아웃,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진짜 유명한 타자인데 저 선수에게만 유일하게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대타를 할까, 그럴 수 있죠. 바꿔줄까, 네.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나와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 선수에게 지금 안타를 때릴 수 있는 확률, 혹은 투수 입장이라면 쟤를 막아낼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전략을 짜고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 전략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컨디션도 있을 수 있고 심적인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알고 가는 거랑 또 모르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력 분석가들의 네. 역할이 크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네. 전략 분석가가 나오기 전에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때는 왠지 그 관상 보는 사람. 오늘 무속인. 왠지 이 친구한테 기운이 들었어. 그쵸. 이러면서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서 이 친구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우리가 막 대선 때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그죠, 해보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화면 속에서 만나봤던 전력 분석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배구 선수였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전력 분석을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전력 분석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어떤 공부와 또 어떤 경험들을 쌓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 운동선수 출신으로 그 전력 분석가가 되는 경우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전력 분석가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기록 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서 개인 종목으로는 뭐 그 육상이나 수영, 그다음 단체 종목으로는 뭐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뭐 이런 것들을 전력을 꼼꼼히 기록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예 운동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학과나 스포츠 산업학과 이런 쪽에 진출을 해서 네. 자기는 운동선수가 될 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목표가 뭐 운동 관련된 기자라든지 이런 전력 분석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가 관심을 갖는 그 분야에 그 엄청난 애정이 일단 필요하죠. 네. 그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도 스포츠 전력 분석가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길러주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야구랑 축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이 막 휘날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은 많이 하지 못하고 배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배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제 편을 짜주면 알아요. 쟤는 토스를 그렇죠. 잘하고, 뭘 잘하는 친구는 쟤는 다 수비를 보이죠. 잘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서 막 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면 부작용이 있는 게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쟤한테 던지지 말랬잖아. 아니 못 들었다고. 그래서 졌다고. 그래서 막 꺼이꺼이 울고 남자애들은 정말 땅을 치고 울고 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분석표를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적고 하면서 분석표를 만들어서 했더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실제로 분석력도 높아졌어요. 게다가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살아있는 수학 수업이 되더라고요. 오, 진짜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예처럼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전력 분석가라는 직업을 소개해 줌으로 해서 수학에 관련된 흥미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스포츠 전력 분석가를 만나봤습니다.